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우리 상큼한 기자들이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백 시간입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나 우리 조송자님께서 할머니도 왔어요. 우리 할머니도 우리 또 방송 애청자이신가 봐요. 할머니 고마워요. 자, 우리 한동인 기자. 네. 첫 번째 소식 한번 들려주시죠. 이재명 배임 아니면 우리도 아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어제 인터뷰 뭐 기자들한테 한 말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네. 또 아니었다, 뭐 왜곡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네.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어제 김만배 씨가 출석하는 과정에서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중앙일보 보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 중앙일보 보도 내용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배임이 아니면 우리도 배임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다는 보도가 있는데 김만배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곡 보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네. 이 보도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고정이익으로 수익을 환수하고 건설사를 배제하며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밝히지 않았냐. 이 후보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서 배임이 아니면 우리도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 안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출근길에도 배임 관련된 이재명 후보 관련 질문을 했는데 김만배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는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행정 지침을 보고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고 우리가 시가 내놓은 정책을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건데 왜곡된 보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 자체는 시의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라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지 이재명 후보가 배임이 아니면 우리가 배임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점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고정이익으로 수익을 환수하고 건설사를 배제하고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해라, 이제 이런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그렇게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랐을 뿐이고 예. 우리가 뭐 특별히 이걸 관련해서 뭐 유동규한테 뭐 요청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와전됐다 뭐 이런 취지인데 와전 잘 모르겠어요. 와전인지 아닌지. 어쨌든 근데 김만배 씨 측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는 그거 같아요. 뭐 예.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해서 당시 성남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뭐 엮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 이런 네. 취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그래서 어쨌든 오늘 새벽에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김만배, 남욱 변호사는 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리고 정민영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예, 이거 조금 그렇습니다. 설명해 볼까요? 그러니까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씨에 대해서 3인으로 해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밝혀져 지금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근데 사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 삭제한 것을 지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범죄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한 것이고 검찰은 추가 기소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판사가 2명이에요. 우선 김만배 씨는 처음에 문성관 중앙지법 영장 실질 심사 전담 판사가 영장을 한번 기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을 이 판사가 다시 또 판단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판단을 누가 했느냐면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욱 변호사와 그다음에 정민영 변호사에 대해서는 문성관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성관 판사는 결과적으로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를 해줬고 그 대신에 정민영 변호사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시킨 것이고 이제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서보민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2명이 영장이 발부가 됨으로 인해서 검찰은 좀 체면을 세웠다. 그리고 네. 앞으로 이제 수사는 조금 잘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는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이슈 삼합 시간에 우리가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 이제 서민 교수가 이제
참네요. 썸네일에 홍어준표를 씹는다, 뭐 윤석열을 위해 홍어준표를 씹는다 이런 썸네일을 해서 이게 전라도 비하 발언이다라고 이렇게 돼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승민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 본인의 망언과 캠프에 계속되는 호남 비하 행위가 이쯤 되면은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지역 혐오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선을 넘고 있고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광주를 방문을 하고 무릎을 꿇는 과정을 보였는데 어떻게 윤석열 후보 측의 이런 모습을 보고 지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네.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서민 교수 단국대 의대 기생충학 박사죠, 이분. 서민 교수는 사실 뭐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한 네. 그런 유튜버예요, 유튜버. 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홍어준표 이러면서 뭐 윤석열 후보에게 바치는 그런 유튜브를 만들면서 이런 논란을 지금 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인이 이제 뭐 변명한 얘기는 썸네일 난 모른다. 내가 만든 거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어쨌든 그래도 주구제를 졌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윤석열 후보는 개차별하고 우리 또 서민 교수는 이런 식으로 또 지역 감정 조장하면서 또 지역 차별하고 왜 이렇게 차별이 난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서민 교수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왔었고 터질 게 터졌다라는 의견이 네. 많고요. 이게 사실 뭐 윤석열 후보 캠프 소속이 아니라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성렬형 TV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첫 방송에 서민 교수가 첫 출연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캠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부러 어쨌든 캠프는 안 들어가면서 마치 네.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옹호한 네. 듯한 이제 모양새를 취하는 것 같은데 네. 이분은 이 교수님은 예전에도 조민양,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인 이 조민양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을 막 하면서 가슴을 후벼 팠던 네. 그런 기억이 있어서 좀 공감 능력이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근데 참 이상해요.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러지 마세요.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짓말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이슈는 뭡니까? 국민의힘이 정당 사상으로는 처음으로 지방선거 공천 때 자격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자격시험 결과에 따라서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하기로 했고요. 이게 이준석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는데 당 쇄신 조치의 일환으로 이걸 추진하기로 결국에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뿌리 지방 조직부터 공천 개혁을 단행을 해서 당의 체질 개혁을 하겠다. 이런 방식이고요. 이게 이제 시험을 보는 거다 보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뭐 강의도 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시험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젊은 층이 오히려 유리할 그러네요. 것이다. 유리하겠네요. 그래서 네. 젊은 층을 선거판에 대거 끌어들이자 이런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지방선거 공천 때는 이제 조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들이 이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데 그런 면에서 불리한 젊은 층이 위해서 시험을 보고 가산점 최대 30%까지 반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반발이 많았었습니다. 반발이 많았는데 네. 쇄신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대선 후보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이 부분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시험은 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당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당원 당규 등을 묻는 내용으로 객관식으로 치러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자, 뭐 불합격하면 공천 안 주겠다 했지만 그건 좀 너무 가혹하니까 이제는 가점제라는 절충안을 택해서 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일정한 정도의 가산점을 주겠다. 근데 가산점은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최대 30%는 넘지 않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런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정당이 좀 체질을 개선하고 뭔가 좀 발전하려면 이런 정도의 시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민주당에서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죠. 예, 한동희 기자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희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슈 삼합 듣겠습니다.